안녕하세요. 지브러시 제대로 배우기 기초를 강좌하게 된 송준우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일단 지브러시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브러시를 둘러보고 뭐 스커프팅에 있어서 기초 설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브러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브러시는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이제 맥스나 아니면 마야 같이 그런 엣지 플로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좀 유기적이게 스culpting도 가능하고 또 맥스나 마야 같은 모델링의 지 모델링도 가능한 그런 다재다능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이제 또 게임 캐릭터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도 또 알려드릴 것 같은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지브러시의 기초를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브러시를 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저의 설정이나 프리퍼런스 같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설정들을 다 없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화면이고 메뉴들을 일단 보이는 메뉴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제일 먼저 키게 되면 이 라이트박스가 켜지게 될 겁니다. 라이트박스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지브러시의 기초적인 지브러시를 깔면 지브러시에 딸려오는 그런 파일들인데요. 이제 여기 파일명들을 보시면 뭐 불린, 헤드 플레인, 뭐 메터리얼, NPR 이런 식으로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지브러시 맥슨에서 뭐 예제로 만들거나 아니면 리소스로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분류들이 있습니다. 뭐 리센트는 이제 최근 작업한 파일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프로젝트는 이제 저장한 프로젝트들, 지브러시 파일 경로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거고, 툴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지브러시의 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와 툴의 차이가 있는데, 저장, 쉽게 말하면 저장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설정이나 아니면 뭐 다큐멘트 사이즈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서 이제 뭐 저장을 하고 끈 다음에 이제 다음에 다시 키게 되면 그게 그대로 불러와져서 따로 뭐 설정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단점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저장하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커지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툴은 뭐 그런 설정이나 그런 것들은 저장이 안 되지만 이제 작업했던 작업물은 저장이 되고 또 이제 그런 다른 세부적인 설정들을 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시 불러오면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좀 작아서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랑 툴을 모아놓은 것들이 라이트박스에 있고 그 브러쉬는 이제 지브러시에서 쓰이는 브러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어, 지브러시에서 쓰이는 브러쉬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커브, 디스플레이스, 무브 뭐 이런 대분류로 이제 브러쉬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무브를 클릭해 보면 뭐 이런 무브, 파츠 무브, 토프 엘라스틱 이런 다양한 무브 브러쉬의 종류가 나오고요. 폴리시도 다양한 이렇게 종류가 나옵니다. 폴리시는 이제 다듬는다는 뜻이고 이제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할 때 많이 쓰고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커스텀 브러쉬나 아니면 제가 다운받은 그런 브러쉬 리소스들을 그 지브러쉬 스타트 폴더에 넣어가지고 이제 라이트박스에서 브러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로딩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추가하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텍스처 소스들 그리고 알파 소스들 이런 매터리얼, 노이즈, 파이버 이런 소스들이 이렇게 라이트박스에 모여져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사실 브러쉬나
알파를 주로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브러쉬를 사용할 때 자신의 이제 커스텀 브러쉬나 뭐 커스텀 알파를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G브러쉬 스타터 폴더에 스타터 폴더나 아니면 G브러쉬 브러쉬 폴더랑 G브러쉬 알파 폴더에 자신이 원하는 커스텀 브러쉬나 커스텀 알파 등을 넣어두면 이제 라이트박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라이트박스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고, 이제 옆에 보게 되면 툴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툴박스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하나하나가 그 도형들이고 하나하나의 툴인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툴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툴이기 때문에 이 툴들을 불러와서 뭐 다른 툴에 합병시킬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로드 툴이 있고 세이브 에즈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세이브를 누르면 이 툴을 세이브하겠다. 로드 툴을 누르면 이 툴을 불러오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G브러쉬를 설치하실 때 한국어로 설치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어로 설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어로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영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게 어떤 건지 잘 습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영어들이고 이제 만약에 뭐 실무를 가진다 하면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설명하신다면 아마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프리퍼런스 가서 퍼포먼스를 조정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어로 설명하면 작업자들끼리 이제 소통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영어로 설정해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들은 이제 이 화면을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뭐 이제 스크롤해서 움직이고, 줌 해서 당기고, 더 크게 보고, 뭐 이거는 다큐멘트 사이즈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제 다큐멘트 사이즈를 실제로 보일지 아니면 반으로 보일지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고, 프레임은 이제 불러온 오브젝트를 화면에 맞춰서 보일지, 그러니까 화면에 꽉 채워서 보일지, 뭐 무브는 이제 화면을 움직이고, 로테이트는 이제 말 그대로 돌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 자체에서 마우스랑 키보드를 사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에딧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툴에서 툴을 하나 불러와서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G브러쉬는 일종의 2.5D 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딧을 누르지 않고 그냥 툴을 불러오게 된다면 그냥 툴을 계속 생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실린더 툴을 선택해서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뭐 생성이 되기만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에딧을 눌러주면 이렇게 빨간 원이 나오면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에딧 모드를 나가고 싶으면 다시 에딧을 누르거나 아니면 단축키 T를 눌러서 이렇게 나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Move, Scale, Rotate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쓸 일이 Move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케일이나 로테이트는 그 Move의 기즈모라는 것에 다 딸려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특히 단축키를 많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버튼은 안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컵트리스 모드라는 건데요. 이제 G브러쉬의 폴리곤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G브러쉬의 폴리곤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연습을 해볼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RGB, M, 뭐 매터리얼을 뜻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고요. 포컬 시프트는 이제 얼마나 그런 브러쉬들이 뭐 조이고 풀어질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쓰이게 되는 메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보이는 게 많다고 해서 처음부터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이거는 이제 브러쉬를 모아둔 그런 메뉴입니다.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툴을 불러오고 에딧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활성화됐고 이제 클릭해 보면 이렇게 브러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브러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쓰이는 브러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브나 아니면 뭐 댐 스탠다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런 브러쉬들을 빨리 찾고 싶으면 그 브러쉬가 시작하는 그 0 단어를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무브 브러쉬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M을 클릭하면 이렇게 M으로 시작하는 브러쉬들만 나오게 되고요. 이제 무브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댐 스탠다드를 찾고 싶다 하면 D를 누르고 댐 스탠다드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브러쉬가 적용이 될지 선택하는 건데요.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스탠다드 브러쉬를 이 닷 모드로 해서 그리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브러쉬가 적용되는 방법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드래그 렉트라는 방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말 그대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닷은 이제 연속적으로 브러쉬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프레이는 말 그대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스프레이 같이. 그리고 이제 알파는 말 그대로 브러쉬가 어떻게 어떤 무늬로 적용이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래그 렉트로 해놓고 이제 알파를 적용해 보면은 사각형 알파를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사각형처럼 나오고요. 뭐 동그라미 알파는 동그라미처럼 나오고 이런 문양은 그 문양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약간 끝부분이 좀 유실된 이유는 그 브러쉬의 특성 때문인데요. 브러쉬가 좀 부드러운 브러쉬이기 때문에 끝으로 갈수록 좀 옅어지는 설정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브러쉬가 조여지고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할지 얼마나 딱딱하게 표현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컬 시프트를 100으로 이렇게 둬서 한번 드래그 해보면 너무 부드러워서 좀 표현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 이제 되게 딱딱하게 그냥 그대로 부드러움이 없이 표현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0으로 두고 상황에 맞게 포컬 시프트를 조정해서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텍스처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사진들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 텍스처를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근데 이게 이 사진이 이 원기둥에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안 되죠. 뭐 그런 거는 말씀드리자면 일단 UV가 없고 이제 텍스처가 적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텍스처 같은 부분들은 사실 지브러시에서 거의 작업을 할 일이 없고 지브러시는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텍스처 작업은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텍스처는 크게 지금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터리얼 부분인데요. 매터리얼은 이제 그 물질이 어떻게 보이는지 결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터리얼은 그냥 기본인 맷캡 그레이라는 매터리얼이고요. 예를 들면 다른 매터리얼 설정해 보면 이렇게 메탈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금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매터리얼들을 설정을 하면서 자신의 모델링에 적용해 봐서 최종으로 어떻게 보일지 그런 걸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기본 모델링을 할 때는 일단 맥캡 그레이를 적용해서 이런 회색으로 해서 좀 무난무난하게 그 형태 자체를 보는 식으로 그런 매터리얼을 적용하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컬러 팔레트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빨간색을 클릭하고 아니면 뭐 노란색을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적용되는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뭐 빨간색으로 픽스를 하고 싶다. 빨간색으로 픽스하고 다른 색깔로 컬러 팔레트를 바꿔도 안 바뀌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RGB를 클릭하고 필 오브젝트를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적용할 때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탭들은 안 쓰는 것들도 많고 또 이제 처음부터 다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인 메뉴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지브러시를 처음 켰을 때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설정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브러시를 켜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메모리 설정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프리퍼런스 클릭하고 mem이라고 되는 것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닥 언두랑 툴 언두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언두는 이제 얼마나 그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 이제 지금 너무 그게 낮기 때문에 좀 올려주겠습니다. 닥 언두를 끝까지 올려주고 이거는 한 중간 정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메모리는 이제 비활성화해서 좀 최적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컴팩트 나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메모리 설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퀵세이브 설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퀵세이브는 뭐냐면 작업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까먹고 저장을 안 해서 아니면 뭐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거나 해서 중간에 뭐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장을 안 해놨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지브러시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퀵세이브라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알아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반복이 되면 좀 짜증날 수 있고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60분마다 한 번 정도 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맥스 퀵세이브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퀵세이브 파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둘 거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용량을 잡아먹고 그렇게 많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50개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퀵세이브 파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좀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럼 이제 딜리트 퀵세이브 파일을 누르면 그 저장했던 퀵세이브 파일이 다 지워지면서 이제 용량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퍼런스에서 퍼포먼스에 들어가면 다른 건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Q Threshold라는 메뉴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모델링이 있을 때 subdivision이란 게 뭔지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툴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하얗게 돼 있죠. 지금 에딧 모드에 있음에도 제가 뭐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오류창이 뜨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Make Polymesh 3D라는 버튼을 눌러야지 스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툴 팔레트에 있는 이제 Make Polymesh 3D를 눌러서 이거를 이제 편집 가능한 폴리메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스커팅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이 하나하나 보이는 사각형들이 폴리곤이라는 건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런 그 실린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스커팅을 시작해 보시면 왜 이렇게 이제 각지게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폴리곤이 부족해서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폴리곤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폴리곤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렇게 각지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좀 늘려주려면 सब디비전 단계라는 것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를 좀 더 잘게 쪼개서 부드럽게 만들고 더 많은 폴리곤을 주고 이런 작업을 이제 सब디비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여기 옆에 지오메트리 탭에 보면은 이 सब디비전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सब디비전 단계가 없었고 폴리곤도 많이 없었죠. 근데 제가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다음 सब디비전으로 한 단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면을 주는 거죠. 면을 2배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전 단계로 돌아오고 싶으시면 알고 계시겠지만 컨트롤 G를 누르면 이렇게 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고요. 컨트롤 Shift Z를 누르면 앞 단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또 컨트롤 D를 누르면 면을 다시 2배를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D를 누르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지오메트리 탭에서 디바이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सब디비전 단계가 생기게 됩니다. 총 이제 4단계의 सब디비전 단계를 만들었는데요. 옆에 지오메트리 탭에서 सब디비전 단계를 이렇게 오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सब디비전 단계를 조절하면서 스커팅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이제 सब디비전 단계 조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높은 सब디비전 단계에서는 스커팅이 용이하겠죠. 폴리곤이 많고 부드럽게 되니까. 대신 반면에 낮은 सब디비전 단계에서는 스커팅이 용이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각지고 폴리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이제 높은 सब디비전 단계에서 작업을 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예를 들면 형태 자체를 크게 바꿔야 된다 라고 한다면 높은 सब디비전 단계에서는 폴리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부드러워서 원하는 대로 이제 형태를 바꾸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로우 सब디비전 단계로 가게 되면 폴리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 F를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보이게 되는데요. 와이어프레임은 뭐냐면 그 폴리곤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정돈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와이어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들을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어 프레임을 보기 위해선 Shift F를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सब디비전 단계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이렇게 옆에 지오메트리 탭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작업할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D 그리고 Shift D를 누르면 아래 सब디비전 단계로 가게 되는 거고요. D를 누르면 위 सब디비전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계의 सब디비전 단계를 만들게 되면 회전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회전을 할 때 아래 सब디비전 단계로 가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돌릴 때 아래 सब디비전 단계로 감으로써 좀 더 컴퓨터 용량을 덜 잡아먹고 컴퓨터 리소스를 덜 잡아먹고 좀 더 효율적이게 작업할 수 있게 하게 한 건데요. 작업하다 보면 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디테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회전을 시킨다? 그럼 이렇게 뭉개지면서 이상하게 보여서 좀 여러 각도에서 파악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퍼런스에 가서 퍼포먼스에서 Q 트레스홀드를 맥스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렇게 돌려도 뭉개지지 않고 아래 सब디비전 단계로 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브러시를 처음 켰을 때 프리퍼런스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만약에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끄게 된다면 이런 설정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피그에서 스토어 컴피그를 눌러주시면 이게 저장됐고 다음에 킬 때도 적용될 거라는 알림음이 뜹니다. 이렇게 일단 오늘은 지브러시를 전반적으로 둘러봤고요. 지브러시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그리고 메뉴를 알려드리고 기본적인 설정들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키 설정, 그리고 프리퍼런스 설정, 그리고 커스텀 브러쉬나 알파 폴더에 넣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지브러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전체 설정을 완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